자, 충주대명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으로 전면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이걸 기존에 하던 온라인 수업을 오프라인 수업으로 연계하여 이제 하려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요 영상을 듣고 오는 방법을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수업했던 요 문자열 반복 연산자에 이어서 문자 선택 연산자 이렇게부터 12, 13, 14에서 끝까지 어쨌든 연결을 계속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실습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하게 보충하려고 그런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전 혹은 수업 이후에 듣고 본인들이 직접 요 코랩 노트북에다가 코랩 노트에다가 보충을 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제 실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해볼 것들은 문자 선택 연산자에서부터 좀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린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용할 건데, 여기서 이제 색인이라고 하는 애를 이용할 겁니다. 인덱스라고 표현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색인 이렇게 하는데, 이 색인 인덱스라고 하는 표현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리 같은 걸 쓰는 친구들이나 혹은 노트 중에 이렇게 중간중간 색인을 넣어줘서 내가 원하는 부위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해주는 형태의 정보들을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 노트를 쓴다든가 시험 기간에 혹은 어떤 노트 같은 경우에 쓸 때 어떤 일정 부분들을 미리미리 따놓고 그 부분으로 바로 위치를, 그 내용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식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색인 인덱스라고 하는 친구들을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에서도 그런 개념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걔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인덱스는 요 대괄호 두 개로 활용을 하는데요. 대괄호는 여러분들 키보드 위에서 보면 우리가 원자 표시 혹은 이렇게 요 원자 표시 혹은 컴퓨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역슬래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 Shift를 눌렀을 때는 중괄호가 나오고 그냥 Shift를 누르지 않았을 때 나오는 요것들을 대괄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 대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간결하게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여태까지 실습해왔던 내용을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5글자의 문자열을 이게 프린트할 수 있도록 실행을 시켜보면 이게 또 오랜만에 켜서 이렇게 실습을 해보면 또 이렇게 됩니다. 잘 안 될 경우는 런타임 다시 시작 및 모두 실행 한번 다시 눌러주시면 기존에 했던 것 같아 됩니다. 실행이 되죠. 이게 안녕하세요 라고 나오는 걸 나와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괄호 안에다가 요 대괄호를 넣어주고 숫자를 넣어주면 요 0번지 0번의 색인에 있는 자료를 요 문구에서 0번의 색인에 있는 자료를 프린트해라 라는 의미의 명령어가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문자 선택 연산자는 문자 내열 내부에 문자 하나를 선택하는 연산자다 라고 제가 좀 설명을 써놨어요. 그리고 이때 숫자를 인덱스라고 하는 것으로 부르면 인덱스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노트나 이런 다이어리 같은 데다 내 위치를 미리 지정해 놓은 거를 이제 체크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 숫자가 가리키는 것은 인덱스라고 하며 0부터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0이라고 썼는데 얘는 그럼 0이라고 하는 포지션은 어디냐? 맨 왼쪽에 있는 첫 번째를 0번지로 보는 거죠. 번지수라고 하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이걸 똑같이 복사를 해서 쓰면 우리가 총 몇 번일까 쓸 수 있겠어요? 5글자니까 0, 1, 2, 3, 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총 0, 1, 2, 3, 4 이렇게 5개 정도만 쓸 수 있습니다. 1, 2, 3, 4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써봅시다. 5라고 하는 애를 써줘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실행 결과를 살펴보면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대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인덱스 에러가 나오고요. 인덱스 에러는 스트링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out of range,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죠. string range가 out of range라는 얘기입니다. 즉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우리가 글자 수 5개 있는 거에서 인덱스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5개 사용할 수 인덱스 중에 시작은 0번지에서부터 시작이 가능했으니까 얘는 0이니까 요만큼이 될 테고 얘는 1이니까 요만큼이 될 테고 2는 여기가 될 테고 3은 여기가 3가 될 테고 요는 4번지는 요가 될 텐데 5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표시할 게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있는 범주 안에서만 실행을 시켰을 때 문제없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문자를 선택하는 연산자,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숫자로서 표현을 하는데 이 숫자로 표현할 때 쓰는 것은 대괄호를 이용하고 숫자를 이용한다. 그리고 숫자는 맨 앞에 있는 건 0부터 시작을 한다. 1부터가 아닌 0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바로 12번에 좀 부가적으로 또 있는 건 대괄호 안에 숫자를 음수로 표현하면 뒤에서부터 선택할 수 있다 라는 건데요. 요 코드 그대로 또 쓰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요거를 이렇게 컨트롤 C 하셔서 붙여놓으시고 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음수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음수라는 건 뭐겠습니까? 마이너스를 쓰는 건데 마이너스는 0이 없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부터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똑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의미는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겠죠. 우리가 그 수학에서도 양수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음수는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수학에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0 양수의 방향으로 하는 건 지금 안에서 요까지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럼 음수는 어디서 어디까지? 요에서 안의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요 첫 번째 줄의 실행 결과는 요가 나오고요. 두 번째 줄의 실행 결과는 3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의 실행 결과는 네 번째 줄에 요 다섯 번째 줄의 실행 결과는 0, 다섯 번째 줄의 실행 결과는 아니 나오죠. 즉 요걸 봤을 때 음수로 인덱스를 주소를 지정할 때는 어디서부터? 끝에서부터가 된다. 근데 끝에서부터 할 때는 0부터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한다? 마이너스 1부터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직접 사실 수업 시간에는 손코딩 노트로 직접 작성을 해보겠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코드 형태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실행을 시켰을 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괄호를 이용한 문자 인덱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열에서의 범위 선택자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문자열을 하고 있는 문자열이라고 하는 텍스트의 구조에서 이 특정 범위를 선택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 이걸 그대로 아까 복사해 놓은 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대괄호를 이용해서 문자열의 대괄호 대 대괄호 콜론입니다. 콜론 시프트 세미콜론에서 숫자 0 몇 번지에서 어느 번지까지를 찾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0번지가 아까 제일 첫 번째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2,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 보기 쉽게 몇 가지 문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문자 범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고요. 일단 0에서 2입니다. 아까 우리 0은 뭐였죠? 아니었고요. 2는 하였습니다. 근데 0 땡땡 2라고 하는 건 0 to 2 이렇게 되겠습니다. 0 to 2 이랍니다. 0에서 2까지 요만큼을 보여달라 라는 의미입니다. 프린트 해달라 이런 의미죠. 이걸 실행을 그대로 시켜보면 어떻게 나오나 제가 앞에 위에다 여러분들 안내 보기 쉽게 세 번째 줄에다 넣었죠. 문자 범위 선택 연산자를 설명하겠다 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줄은 내가 안녕하까지 지정을 했는데 얘는 안녕까지 밖에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상하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
이런 식으로 2까지 나오면 안녕 하까지 나와야 될 텐데 이상해요. 그럼 조금 더 숫자를 바꿔보겠습니다. 1에서 3, 2에서 4, 요걸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똑같죠? 0에서 2까지는 안 0까지밖에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1에서 3은 0하 3까지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0하만 나오고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는 하세 요까지를 기대했으나 하 3까지밖에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맨 뒤에 있는 숫자보다 얼만큼씩 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칸씩 덜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다시 제가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쓰겠습니다. 프린트 문자 범위 선택 연산자는 한쪽 하나씩 적게 나온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원래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런 식으로 앞서서 표현을 했는데 0에서 2까지라고 표현한 게 실제적으로는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0번지에서 2-1번지까지 표현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겠어요? 1번지에서 3-1번지까지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서 무슨 말이겠어? 2번지에서 4-1번지까지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끝 번지에 표현할 때는 표현되는 것이 얼만큼 된다? 하나씩 덜 된다. 여기 뒤에 하나씩 덜 된다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에 조금 더 하나 더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한쪽을 생략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프린트를 했을 때 코드를 그냥 복사를 해갖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게 빨라요. 어느 한쪽을 제외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3에서 땡땡까지 혹은 이거 3까지 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앞부분은 시작되는 위치의 색인이라고 했고 뒷부분은 끝나는 위치의 색인이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끝이나 앞을 생략할 수 있다 라는 얘기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나오냐? 세요 안녕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두 개의 코드의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일까요? 앞부분은 시작의 색인이라고 했으니까 0, 1, 2, 3이니까 3부터 다 나왔죠. 세요. 그죠? 그리고 0부터 없는 거에서부터 3까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3, 이 뒤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1이라 그러니까 2까지 표현이 된 거겠죠. 0, 1, 2까지 표현되는데 앞부분이 비어 있어요. 즉 이 빈 칸은 어디서부터라는 얘기예요? 빈 칸은 뒤가 비어 있으면 끝까지 표현해라, 보여줘라 라는 의미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앞이 비어 있으면 처음부터 보여줘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요 대괄호를 이용한 문자열의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제 l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len이라고 하는 건 글자 수를 셀 때 쓰는 함수고요. 이건 여러분들 엑셀을 쓰는 사람은 엑셀에서도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괄호 내부에 있는 문자열을 넣고 이 len이라는 함수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해당 값을 얼마만큼의 개수가 있다라는 것을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이중으로 사용될 때 괄호 안쪽부터 먼저 실행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공된 요 len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문자열의 길이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결과값은 5라는 값이 나왔죠. 즉 안녕하세요 다섯 글자의 개수를 세라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len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갖다 대면 return the number of items in 컨테이너 범위 안에 있는 아이템에 대한 개수를 반환한다 이런 뜻입니다. def는 하고 오브젝트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게 나중에 def라고 하는 명령어를 define 배울 건데요. 이렇게 선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len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선언되어 있다. 어떻게 선언이 되어 있냐? 이 범위 안에 있는 아이템의 개수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무슨 말이야? 요 범위 안에 있는 아이템은 몇 개입니까? 하나, 안녕하세요, 5개죠. 요거를 반환하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요 안에 문자열이 몇 개 되어 있는지 반환해라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얘는 답변을 줬습니다. 뭐라고 줬어요? 5라고 줬다는 얘기입니다. 즉 요거를 우리가 프린트 함수랑 같이 써볼 건데요. 프린트 이제 함수를 기존에는 프린트 하나만 썼는데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함수를 복합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함수가 이중으로 사용될 때는 괄호 안쪽부터 실행이 된다 해서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따졌을 때도 똑같죠. 예를 들어 5 플러스 3 하고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곱하기 예를 들어 괄호가 같이 있을 때 중괄호가 이렇게 열리겠죠. 5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건 덧셈이니까 그냥 하는 대로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 여기가 곱셈이에요. 5 곱하기 3 플러스 4 이러면 어디부터 실행이 되죠? 제일 안쪽에 있는 소괄호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중괄호에 있는 걸 이렇게 실행을 시키잖아요. 수학적으로도 그런 것처럼 함수에서도 안쪽에 있는 함수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len이라고 하는 함수를 같이 쓸게요. 그리고 여기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시켜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5번째 열에 있는 값은 실행을 시켰는데 어떻게 돼요? 따로 실행이 될까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뭐가 문제일까요? 왜? 뭐가 문제일까요? len이라고 하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요 값을 먼저 실행을 시키면 뭐가 나왔습니까? 5가 나왔죠. print 5를 하라고 했으면 5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 좀 이상한데요 이거? 왜 안 나올까? print 5 해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5와 5가 나오죠. 얘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 5 나오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더 올라옵니다. 이거 제가 기존 걸로 했네요. len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안녕하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 지금 오류가 나는 이유는 여기는 괄호를 닫아줬지만 여기 괄호는 닫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인텍스 에러, 요 인베이블 사인텍스 나오는 거 여러분들 이런 괄호 개수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한번 봐볼 필요가 있죠. 프린트 하나밖에 안 나오죠? 괄호 내부에 문자열을 넣으면, 즉 len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문자열을 이렇게 넣으면 문자열의 글자 수를 세고 안녕하세요 라고 썼으니까 몇 개죠?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5라고 하는 값을 반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print를 쓰지 않더라도 5라는 값이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하지만 함수가
이중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좀 전처럼 print라고 하는 함수와 len이라고 하는 함수를 같이 썼을 때, 실행되는 건 어디가 먼저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len이라고 하는 함수가 먼저 실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print, 즉 얘가 반환하는 값은 뭐였습니까? 또 이제 다르게 쓰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HELL로도 5개를 반환하죠. 알파벳 5개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썼으면 5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뭐랑 똑같다는 얘기냐면 print 5랑도 같다는 의미입니다. 즉 print 5는 어떻게 나오냐? 아까 보였죠? 5 이렇게 했으면 두 개의 값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살펴볼 수 있죠. 요거에 대한 5값, 요거에 대한 5값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 일단 len 함수에 대한 사용법이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여러 가지 사용할 때는 안에 있는 것들이 계산돼서 나오면 다시 이 함수의 그 입력값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시의 주민등록번호는 88112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개인정보 같으니까 좀 이렇게 여러분들 유의해서 쓰십시오. 88112010682342다. 홍길동시의 주민등록번호를 연월일 부분과 그 앞부분을 숫자로 나눠서 출력을 해보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시면 여러분들은 뭐 그 밀레니엄 이후의 세대죠. 몇 년생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한 뭐 04년생쯤 될까요? 04년쯤 될 것 같습니다. 뭐 04, 11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3으로 시작하죠. 뭐 3068, 234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프린트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있는 그대로 나오는데, 이걸 뭐 어떻게 나오는데, 연월일이 표현된 부분, 요 앞부분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숫자 부분, 요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보자는 거죠. 뭘 실험해보라는 걸까요? 뭐를 실험해보라는 걸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가 아까 요걸로 얘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아까 배웠던 게 뭐였죠? 대괄호에서 일정 부분을 떼는 거였죠. 그럼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숫자 부분까지만 떼고 싶습니다. 용은 0번지겠죠? 0, 1, 2, 3, 4, 5까지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쓰면 될까? 0에서 5까지 라고 해서 쓰면 되겠죠? 과연 실행을 시켜보면 안됩니다. 0411 2까지밖에 안 남아요. 뭐가 부족했죠? 뒤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1 해주는 만큼이라고 했으니까 한 칸 꼭 더 해줘야 된다 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럼 이렇게 앞부분을 자를 테고요. 그럼 뒷부분은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 7에서 어디까지 있어?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이죠. 그러니까 7에서 14번지까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누어서 쓰는 거겠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들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조금 더 뭐 잘 열심히 수업 들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부분을 비운다든가 혹은 뒷부분을 비운다든가 하는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확인을 해보려면 이렇게 써야 합니다.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스플릿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스플릿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모듈 같은 걸 쓰게 되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중 하나인데, 어떤 함수의 기능들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요 위에 있는 코드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요거를 수정을 좀 해볼게요. 프린트 요거 가운데 요 하이픈이 있는데 느낌표를 하나 주시고, 여기 뒤에 있는 대괄호를 지우고 스플릿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느낌표를 기준으로 스플릿을 해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보게 하겠습니다.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041120과 3068-234 이렇게 표현이 따로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느낌표라고 하는 문구를 기준으로 스플릿해라, 나눠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041120 느낌표 3068-234라고 하는 문자열에서 느낌표를 기준으로 얘를 나누어라, 분류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자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텍스트 구조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숫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그냥 굳이 우리가 문자를 사용할 때 썼던 이런 따옴표나 웹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사용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히 숫자만 입력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프린트 273이다 라고 입력을 한다거나 혹은 프린트 52.273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소수점을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켜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는 따로 별다른 기호가 필요 없이 단순히 입력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프로그램에서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형태를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데이터 타입은 두 가지입니다. 자료형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금 요번 시간 초반부까지 했던 문자열 형태, 텍스트 형태의 자료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써본 숫자형 형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의 형태들은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신경 쓰는 형태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글자의 형태로 되어 있는 스트링형, 스트링 문자열의 형태는 str로 표현되는 스트링형, 문자열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형은 좀 전에 사용했던 이런 정수형과 소수점이 사용되는 실수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깊숙이 보면 부동소수점의 형태다 이런 거를 보는데 우리 지금 요 정보 1학년 정보 수준에서는 이 부동소수점과 이 부동소수점 체계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냥 실수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자료형은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str, 스트링의 약자로서 문자열의 형태를 갖는 자료형, 정수형, 인티저의 약자인데요. 인티저의 약자인 int를 사용하는 정수형, 그리고 실수를 표현하는 float이라고 하는 애를 쓰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C 언어를 혹시 또 배워본 사람들은 스트링이나 int나 float이 조금 익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C 언어에서는 무조건 이 자료형들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자료형을 쓰겠다라고까지 이제 지정하는 형태인데 파이썬은 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자료형에 따라 좀 처리해주는 방식이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태 썼던 것처럼 문자열에는 이런 따옴표들을 써주었어야 한다라는 것이 필요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자열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부터 다루는 건 숫자형을 많이 다루니까 이 숫자형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좀 보면 우리가 프린트를 제일 많이 써봤으니까 써볼게요. 프린트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애를 한번 써겠습니다. 우리 이번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hello, 여러분들 프로그램 배울 때 제일 많이 배우는 hello world 이렇게 씁니다. hello world 이렇게 쓰면 프린트 해보면 뭐 나와요? hello world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어떤 형태의 자료형이냐 라는 걸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타입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함수를 쓰면 우리가 자료 타입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여줘라 뭐를 헬로 월드의 타입을 보여주라 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예요? 타입을 먼저 구하고 그 타입이 무엇인지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그러니까 먼저 실행되어야 되는 걸 안쪽에다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타입 함수를 안쪽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괄호를 열었으니까 괄호를 하나 더 닫아줘야겠죠. 즉 타입 헬로월드라고 하는 이 데이터의 타입을 구하라. 그리고 구해서 어떻게 해라? 보여줘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얘는 클래스 str 이렇게 나옵니다. str은 뭐였죠? 문자열을 뜻합니다. 얘는 문자열 데이터예요.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그러면 또 똑같이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숫자형으로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위에 썼던 273이나 혹은 52.273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위에 있는 273은
정수형이죠. 그랬더니 int 클래스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52.273 소수형을 썼더니 실수형으로 나오는 플로트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자료형이라는 개념이에요. 자료형, 자료의 형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문자열 자료형 뭐라고 그랬죠? str 의 형태라고 그랬고, 얘는 뭐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숫자형 자열 중에서 뭐라고 그랬다? int형이다. int와 플롯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뭐다? int형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숫자형 자료 중에 int와 플롯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얘는 소수형이기 때문에 플롯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할 부분이에요. 그 사칙연산 정도 써볼 건데, 오늘 이제 해본 것들은 대부분 이제 데이터의 형태까지 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써보면 숫자로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연산이잖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건데, 요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해보면 이런 연산자들을 조금 알면 좋습니다. 익숙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알겠는데, 이제 요 나누기 기호가 2개가 들어가거나 퍼센트 기호가 2개 들어가거나 곱셈 기호가 2개씩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요걸 그대로 실행시켜 보면 5 플러스 7은 뭐예요? 10이죠. 5에서 7을 빼면 마이너스 2고, 5, 7에 35고, 5를 7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5 나누기 7을 했는데, 얘는 나눗셈의 몫을 구하는 연산입니다. 몫만 구해요. 즉 5를 7로 나눴을 때 몫은 뭐가 돼? 0점대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겠어? 한 번도 나눠지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0이 나옵니다. 0이 나옵니다. 네, 0이 나와요. 근데 반대로 7을 5로 나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쯤은 들어갈 테니까 뭐로 나오겠어요? 1이 나오죠. 네, 요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바꿔놓을게요. 5-7 5%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 위에는 몫을 구하는 연산이고 밑에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입니다. 즉 5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어떻게 돼? 2가 5에 2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1이 남잖아요. 이렇게 요 1을 남은 거고, 요 곱셈 연산자 아스테리스크라고 하는데 요걸 2개 들어가는 건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이라는 의미죠. 2의 세제곱은 얼마입니까? 8이죠. 8. 그래서 이런 식의 사칙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만드는 조건문이나 반박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좀 여러 가지 형태의 연산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수학이나 과학 시간에 배우는 어떤 수식의 구조나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형 데이터를 다루는 데는 이 연산자의 개념이 꼭 들어갑니다. 우리 물론 문자열에서도 덧셈으로 이어주기, 곱셈으로 반복하기의 형태의 이제 이런 사칙 연산자들이 사용됐는데, 여기에서의 사칙 연산자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을 하는데 활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같이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시간까지는 한 2-3시간, 이 세 번째 시간이죠. 요 2-3시간 정도까지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한 숫자와 문자를 활용하는 방법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걸 이용하기 위해 연산자나 혹은 어떤 이 인덱스라고 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표현하는 것 혹은 계산하는 역할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을 조금 잘 이해를 보시면서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듣기 하시거나 혹은 학교로 질문하러 들어오셔도 되고, 혹은 책 같은 경우를 추천받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리고 이 내용들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보여줄 거예요. 보여줬을 거고,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이미 이제 복습해서 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라기보다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변수라고 하는 부분부터 볼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사실 실제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해봤던 이제 뭐 라이트봇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라이트봇의 명령어들이 다 블록으로 되어 있던 걸 직접 입력하려니까 좀 골치 아프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배운 건 4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프린트, len, 타입,
뭐 이 정도밖에 안 배웠잖아요. 함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더 끌어다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지금 이 정보 수업의 기본적인 건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학습시켜 주는 거고, 이 어떤 개념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 파이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또 이런 걸 해보고 싶으면 뭘 이용하는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추가적인 얘기가 할 수 있을 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뭐 카카오톡 채널이라든가 혹은 수업 시간에 와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